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질문 있는 학생이 있는데 잠시만 우리 좀 텀을 갖고요. 네. 우리 또 이 중계를 보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질문을 올려주셔서 어느 학부모님인지는 여기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이 감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들과 경험들을 하신 지금 현재의 가장 큰 고난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는 어떠한 고난도 누리실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 믿지만 그래도 현재 느끼시는 가장 큰 고난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지 우리 들꽃 어머니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네. 저의 가장 현재 큰 고난은 뭐냐면 사실 그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필드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더 공부하고 싶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PhD 과정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저희 현재 소원이에요. 지난 몇 년간의 소원이에요. PhD는 참고로 박사 과정입니다. 예, 여러분. 아카데미아의 학교에 돌아가서 공부 계속 하고 싶은데 현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서 계속 공부하고 싶은데 이제 필드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그거를 그러니까 다 공부하는 과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장 조사 가면 그냥 쑥 둘러보고 와서 보고서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논문 쓸 거다 생각하고 리서치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 공부하고 싶고 학교 돌아가고 싶은 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걸로 또 마음을 바꿨어요. 그게 현재 저희 고난이기는 해요. 뭐 그 외에는 사실 뭐 아침에 오다가 갑자기 차가 이렇게 돌 이렇게 받쳐가지고 타이어가 툭 터졌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늘 당하는 일이어서 예 뭐 전혀 네 그러니까 우리 질문하신 분처럼 웬만한 일에는 사실 어려움이다 힘들다 이런 거는 없어요. 네, 그 하루하루 정말 감사하고 그 하루하루 고맙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네. 지구가 이렇게 좀 멈춰져야 고난이구나 이 정도 느끼시는 모든 이 네. 우리가 느끼는 고난과 고통은 그냥 감사로 받아들이시는 네. 얼마나 알겠습니다. 고마운 일이에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중3 학생이 손 들어줬는데요. 우리 인내하느님, 네, 우리 중3 친구들이 그 깨달은 바가 크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요. 아까 10년째 일기 쓰고 계신다고 했는데 일기 쓰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도 그 샤티어의 빙상일기라고 그걸 5개월째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그 1학기 때 그 의생이 있어가지고 저 그 아버지가 그걸 15년째 쓰고 계셔가지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 그걸 변화되고 싶어가지고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아프거든요 정신적으로. 그거 좀 고쳐진 것 같고 했는데 사람 실수를 하잖아요. 제가 일기를 쓰면서 하루에 2시간씩 투자하면서 이렇게 큐티하면서 일기 쓰고 있는데 사람이 제가 실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좀 너무 허망해가지고 일기를 다시 쓰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때 그 고난이 오늘 말씀 중에 그 지금 받는 고생이 굉장히 세고 마시기 힘든 것인데 마시고 나면 살아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런데 그 일기를 쓰면서 나 괜찮아질 수 있다 믿었는데 다 하루에 2시간씩 투자하면서 한 5개월째 쓰고 나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일기를 하루 2시간씩 5개월을 썼어요. 그죠? 제 대답은 뭐냐면 10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하시죠. 네. 10년. 자, 저는 편물 기술을 10년 배우니까 자신감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일기를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썼어요. 아프리카에서 계속 썼으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10년 이상이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5년, 1년 이거 5개월 이건 명함 못 내밀어. 5년 이것도 약해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내 몸에 체화돼서 내 것이 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10년이 필요해요. 저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한 30년 이상 라이팅, 무엇인가를 쓰는 일이 체화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강연을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2010년에 한국에 와서 유명해져서 강연하는 거 아니에요. 92년도부터
대외 강연을 해왔어요. 교회에 미국, 일본 이렇게 계속 방문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강연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짠 하고 한국 사회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강연 경력만 20년이 돼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일이든지 몇 개월 하고 몇 년 해서는 내 자신의 달라진 것, 내 것이 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하다가 자꾸 쓸 수 있어요. 영어 공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10년 이상을 했을 때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5개월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괜찮아, 나 10년은 할 거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는요, 그 일을 10년 이상은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여러분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단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놀랍게도. 단순하고 굉장히 얇고,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모를지 모르지만 천박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인스턴트예요. 너무 인스턴트해. 그래서 무슨 일인가 어떤 일인가를 마음을 먹고 10년, 20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생각이 지금 그 인스턴트한테 다 묻히고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자기 분야의 한 인생을 일가를 이룬 사람은 그 일에 20년, 30년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멀리 가지 말아요. 달인 보지 않아요, 여러분?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것만 하는데 30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그 일도 그러한데,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일기를 쓰는 일이에요. 그것은 5개월에서 하루 2시간 해서 나 자신이 인간이 됐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일에 나무 하나 심어도 20년이 지나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 하나 키워 놓으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키워 놓으려면 무엇인가를 할 때 적어도 10년 이상은 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I tried 10 years. 아마 어마어마한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앞으로 9년 더 한 다음에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10년을 하지 않고서는 전문가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0년째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인내하느님이 나중에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똑같은 간증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 질문한 학생이 10년 일기를 매일 2시간을 썼으면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네. 슈어. 정확해요. 예언할 수 있어요. 지금 혹시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오, 10년 후에 여기 앞에 설 사람이 많네요. 네. 10년 동안 쓰겠다고 다짐한 친구 손 들어보세요. 네, 3명, 4명. 네, 갑자기 손이 많이 내려갔네요. 10명이네요. 네. 10년 후까지 계속 쓰면 이 앞자리로 꿈의 학교가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질문 한번 좀 받아볼까요? 우리 중학교로 좀 내려갔으니까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게요. 네. 우리 스카이님, 네. 제가 아프리카에 가지 않았지만 책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감정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혹시 선교사님께서 그 보츠나에 계셨을 때 선생님이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 가지 제자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 가슴 아팠던 적도 있었을 테고 그런 재미있던 사연도 있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마음에 지금도 남고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면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스승이셨으니까 제자를 대하셨던 법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런 배움을 저희 꿈의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네. 잊을 수 없는 제자는 이 책에도 썼는데 마하디라는 학생이에요. 저희 학교에 왔을 때가 15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찾아가 보니까 아기를 낳았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마하디는 이미 그 전에 저희 학교 오기 전에 아이를 낳았었어요. 근데 제가 갔을 무렵에 보츠와나의 10대 아이들은 14살, 15살 되면 이미 임신을 많이 하게 돼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미혼이었고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 마하디가 임신한 줄 몰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와서 과정을 다 마치고 졸업해서 나갔어요. 근데 저는 이 마하디라는 학생을 통해서 아프리카 소녀의 삶을 봤어요. 초등학교 마치고 아기를 낳고 얼마 있다가 우리 학교에 와서 또 아기를 낳잖아요. 그리고 졸업해서 가고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직장도 구해주고 이제 왔어요. 어머 선생님 저 결혼할 거예요. 그래 했더니 바로 저희 학교가 있는 뒷집에 아들하고 이제 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결혼 날짜 막 잡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왔어요. 마하디가 병원에 입원했대요. 왜 입원했어? 그랬더니 아프대요. 그래서 왜? 잘 모르겠대요. 그런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있다가 마하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또 들었어요. 그때가 22살. 그래서 결혼식을 이제 두세 달 후면 결혼식을 하게 되는 저희 제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갔어요. 장례식에 가니까 그때 학교에 있을 때 태어난 아들이 3살인가 그랬어요. 3살, 4살. 근데 거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태어난 아이도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고 그 장례식에서 그 22살에 이 세상을 떠난 저희 제자한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프리카 소녀들의 삶이 너무 가여웠었고 그리고 잠깐 왔다 이 세상을 살다 가지만 최선을 다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마하디라는 인간한테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례식에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아프리카 소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15살에 임신을 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게 됐어요. 아이고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잘못한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그 학생들의 마음과 그 처지, 그 자기도 원치 않은 그 문화권에서 사는 그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학생들이 정말 저를 사랑해 줬는데 제가 다른 선생님들은 항상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하지 않은 방법이 뭐냐면 잘못했다고 자꾸 야단치는 걸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학생들을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되게 막 말썽꾸러기 학생이 정말 많았어요. 막 말도 못하게 말썽을 많이 피웠는데 학생을 한 번도 잘라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나가지 않는 한 학생을 자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앉아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되게 막 말썽꾸러기가 오더라도 보면은 장점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하는 거 다 짐지 모른 척하고 잘하는 거 한두 가지를 계속 칭찬을 해줬어요. 저는 제가 만난 학생들을 잘못했다고 야단치지 않고 잘못한 게 있어도 그것은 갖다가 이렇게 덮어주면서 계속 칭찬을 해줬어요. 너 그거 되게 잘하잖아. 와, 나보다 키가 훨씬 크잖아. 예. 그래도 막 칭찬할 게 없으면 칭찬할 게 없으면 있어 반드시 있어요. 그거 다 찾아가지고 칭찬. 너 이름 굉장히 멋있어. 막.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만난 학생들은 다 저보다 키가 크고 다들 막 그랬기 때문에 다 칭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제 앞에서 와서 늘 잘했다 그러고 너 잘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뀌어갔어요. 그리고
큰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학교 운영하는 게 정말 쉬웠어요. 예. 아이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 방식이 제가 그 아프리카 청소년들을 변화시키고 저를 변화시켰던 큰 힘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들으셨을 거라 우리 생각이 됩니다. 우리 스카이님의 그 질문에 우리 학교도 여러분들을 자르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나갈 때까지 상담하고 격려하고 용기 줘서 네, 아무도 자르지 않을 테니까 네, 끝까지 잘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중학교 1, 2학년 중에 혹시 더 질문, 네, 우리 2학년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얘기해 주시고요. 강인한 김치 아니고요. 지한 씨, 그 미안해, 되게- 지한 씨, 14년 10 몇 년 동안 선교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많은 되게 짐들이 있었고 아픈 일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평범한 사람보다 되게 많이 품고 그랬는지 그 마음과 그 생각이 되게 궁금했어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독서, 책을 정말 많이 읽은 거. 네, 그 아멘. 책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을 실천을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을 딱 피고 논어를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잘못을 한 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더 큰 잘못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한 걸 깨달으면 잘못한 저 자신을 탓하지 않고 고치는데 그것을 다 잘못하지 않도록 노력해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사서오경을 읽고 많은 책을 읽다 보면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그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딱딱한 아이였기 때문에 잘 웃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온화한 표정으로 따뜻한 음성으로 사람들을 대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딱 읽는 순간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웃는 거예요. 이렇게 웃고 말을 할 때마다 소리 지르지 않아요. 야, 너 이런 거 없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 책을 읽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소리 지르거나 마구 행동하거나 몸을 가볍게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면 항상 웃고 엄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말을 할 때도 목소리 막 이러지 않고 굉장히 따뜻한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실천해 왔어요. 즉 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일을 할 수 있는 큰 힘은 뭐냐면 결국은 독서에서 힘을 굉장히 많이 얻게 됐어요. 네. 우리 독서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또 마무리해 주시니까 그런 네, 건가요? 감사합니다. 미리 이렇게 짠 건 아닌데요. 짠 건 아니었어요. 네, 전혀 이렇게 사전 대화가 없었는데 예, 제 마음을 이렇게 아시고 네,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왜 학생한테 그렇게 틀에 박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배고프면 어떡하죠? 먹어야 돼요. 예,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사람이 사람으로 되어 가려면 나보다 먼저 산 사람이 써놓은 책에서 배우고 여행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학교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람 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툴은 현재로서는 책을 통해서가 최고인 거예요. 저는 제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네, 질문이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우리 고3이 와 있는데요. 우리 고3 학생에게 질문 기회를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대하님이 아까 손 들어줬는데요. 네, 고3 네, 마이크. 거의 예, 마이크 찾고 있어요. 예. 네, 일어나서 질문해 네, 주시면 일어나서, 예. 되겠습니다. 제가 대학이 일단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에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확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고3 살면서 대학 이외의 일들, 그러니까 살면서 사회생활 어른으로서 뭔가 해봐야겠다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교회에서 할 일들 또는 막막하지만 마을에서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글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중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게 막막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청년으로 되면서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해봐야 되고 어떤 것들을 질문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 이외에 책 하나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또 청년 때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 하나 있으면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중에 나온 얘기인데 대학이 중요하지 않다고 깨달았다 그러는데 대학교 건물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배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는 자체를 배움으로 동일시시킬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학교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배우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말씀드리고요. 제가 추천하는 책은 지금 20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사실은 뭐라 그러지? 이제 이성 만나는 거 아닐까요? 물론 대학도 있겠지만 두 가지 책을 추천할게요. 막스 밀러의 독일인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빅터 프랭크의 수용소에서 그 두 가지 책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빅터 프랭크의 수용소에서는 고난에 당했을 때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갖는가에 대해서 정말 잘 기술되어 있고요. 막스 밀러의 독일인의 사랑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사랑하는 일이 어떤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말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둘 다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앉아서 막 잠깐 읽을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 독일인의 사랑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두 책을 읽은 것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서 살거나 다른 나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일하는 거에서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권의 책 독일인의 사랑과 수용소에서 참고로 그 중에 한 권은 인증도서에 있습니다. 어떤 책이 인증도서에 있습니까? 네, 저희 독일인의 사랑이 학교 도서관에 비치돼 있고요. 그렇군요. 네, 선생님들이 읽고 이렇게 잘 문제로 만들어놔서 아마 확인 과정까지 거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질문이 더 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 그러면 우리 좀 받아도 될까요? 그럼요. 네, 저는 질문. 괜찮습니다만. 네. 예. 오른쪽으로 하면 됩니다. 네, 잘 된 거를. 네. 제가 고생을 무조건 피하고 싶어서 하는 건 의도는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건데요. 이제 좀 힘들어봐야 정신을 차리고 고생해봐야 이제 좀 감사를 배우고 그렇죠. 그리고 인간적인 것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했던 제 자신에 대한 질문이 왜 인간은 힘들어봐야 이런 걸 알고 깨닫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체제로 우리를 만드셨는가 제가 제 자신한테 대답을 해보긴 했는데요. 네네. 아직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창조 원리를 물어보는 듯한 이런 질문, 고난이도의 질문, 저희 학교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거의 철학적, 신학적 접근에서 앤서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사람은 그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육체는 계속 피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육체는 힘들고 막 이런 거 싫어하게 돼 있어요, 몸은. 근데 몸은 육체는 이렇게 쾌락을 즐기고 편안하고 릴렉스하고 고생하기 싫어하고 근데 육체가 담은 정신은 그와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놀랍죠. 육체와 정신이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육체는 우리가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가 담은 정신, 영혼, soul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 먹으면 바로 우린 로마 시대도 갈 수도 있고 조선 시대도 갈 수 있어요. 정신으로. 생각으로는 이 우주를 다 담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soul, 정신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은 육체 속에 갇혀서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을 깊이 있게 산 사람들은 이 제한된 육체 안에서 정신을 얼마나 갈고 닦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인류사를 움직인 사람들은 육체의 활동을 통해서 인류사를 움직인 게 아니고 정신의 활동을 통해서 인류사를 움직인 거예요. 휴먼 히스토리는 다른 말로 정신의 히스토리예요. 사상의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정신 활동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몸이 고생을 해줘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신은 가만히 있으면 팽창하지 않아요. 영혼은 가만히 있으면 깨우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정신과 영혼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는 몸이 고생을 해줘야 돼. 몸이 움직여줘야 돼. 그런데 몸은 고생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막 노동하고 막 공부하고 이런 거를 싫어해. 편안하고 가만히 있고 배부르고 그런 것만 좋아하게 돼 있어. 본성이 그래. 그래서 위대한 인간일수록 깨우쳐진 인간일수록 육체를 거스려서 육체가 하고 싶은 일을 반대해서 훨씬 더 정신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 간 사람들이 결국은 인류사를 움직이고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분명한 거예요. 내가 육체의 아픔에 굴복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여러분 앞에 오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람 앞에, 전 세계 사람 앞에 서지 않아요. 결국 나라는 사람은 제한된 육체의 환경 안에서 정신의 활동을 극대화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대답이 됐나요? 그러니까 고생을 해서 깨우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제한을 받는 영혼을 계속 확장시키고 깨우쳐자기 위한 필연의 과정인 거예요. 계속 안락하게 편안하게 몸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산 사람은 하루 삼시세끼 먹고 그 일상에서 정신의 그 영혼의 확장됨이 없이 깨우쳐짐이 없이 그냥 한 인생을 살다가 말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선생님 질문의 수준을 보니까 감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이해가 됐습니까? 네, 다 못한 것은 이해가 잘 안 된 것은 우리 나중에 우리 개인적으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제 남은 순서가 우리 거의 다 됐는데요. 우리 질문 안 하면 내가 오늘 잠을 자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친구만 있으면 잠을 안 자고 공부해야겠네요. 그러면 3명, 4명 손 들었는데요. 저기 아까부터 손을 들었어. 네, 우리 예스님 그러면 일어나서 잠이 안 올 정도의 질문이어서 기대가 됩니다. 그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예스 윤은수라고 하는데요. 제가 선생님께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딱 2가지가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 월요일마다 교가와 그런 저희 선서에서 외치는 그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저희는 이 꿈의 학교 아니라는 그 공간의 제약 속에 있어서 저희가 국제적인 그런 뉴스로는 신문으로밖에 들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들의 그 관계의 문제 속에서 너무나도 계속 지치고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는데, 그런 삶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사랑으로 세계를 품는가 그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지금 아프리카에 케냐에 주재하시면서 그곳에서 사랑으로 세계를 품는 일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의 현 상황에서 저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나 그다음에 지금 현 상황의 문제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굉장히 브로드한 질문이네. 굉장히 폭넓은 질문인데요. 첫째, 지금 여러분 정말 쉽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방에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 방을 누가 치워야 돼요? 방 주인이 치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치우는. 여러분 방을 여러분이 치우지 않고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방을 치울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시초예요. 무슨 얘기예요? 숫자 1, 2, 3, 4부터 시작하죠. 그죠? 예, 넘버 9은 넘버 1을 이길 수 없어요. 1부터 가는 거예요. 그리고 B는 A를 이길 수 없어요. A, B, C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주변 친구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만인 전 세계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기초적인 일이에요. 내 방의 청소를 정리정돈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프리카 갖다 놔도 자기 방을 청소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방을 청소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방 청소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아프리카 가서 다른 사람 방을 청소해 준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즉,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의 장단점을 다 흡수해서 사랑하고 포용해 줄 수 있고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까지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정확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케냐에서 장애인들 만나고 케냐 사람들 만나면 저 자신의 저의 어린 시절에 김혜영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공감하고 아파해요. 즉 타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일부로 볼 수 있을 때 품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와 같다고 나와 같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조카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중2짜리 저희 조카 케냐에 같이 있다 그랬죠? 예. 여러분들이 그냥 꿈의 학교 학생이 아닌 거예요. 제 조카이자 더 나아가서 제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와 같은 나이에 자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뭐죠? 네, 엄마의 마음으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작가의 마음으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작가의 마음으로 여기 왔으면 빨리빨리 하고 전 가야 되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으로 여러분보다 인생을 먼저 산 사람의 마음으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와 있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품는 가장 첫째 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 부모님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은 제가 이제 케냐에서 이제 미랄복지 재단 사업을 하고 있고 아프리카의 장애인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에이전트. 저는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 받은 많은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아프리카에 잘 전달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고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현재 이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아프리카 각 나라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올바른 정치를 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정치예요. 정치에 의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정치 지도자가 나서 각 나라 사람들을 잘 다스리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큰 제목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큰 제가 바람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네, 질문에 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질문 더 받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요.
우리 나아가라님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손 들어줬는데 한 명하고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두 분만 받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아가라님 질문해 줄래요? 아 감사합니다. 시험 들 뻔했는데. 네. 제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나아가는 조재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부터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듣고 싶고 오케이. 그리고 또 커서 이제 제가 꿈은 선교사로 정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교할지 아직 그거에 대한 감이 잘 오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필요한 곳을 어떻게 이제 확신할 수 있을까랑 선교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교사로서 조언을 하나 오케이. 듣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성직자로서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삶의 형태를 추구하게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선교사가 아닌 사람들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인정을 받고 그렇다면 선교사는 그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야 돼요.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름이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보상이나 기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뭔가를 봤더니 무한하게 기다려야 돼요. 인내.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기까지는 그리고 그 깨닫기까지는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선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가 된 후에 받는 그게 뭐냐, 보상이 뭐냐면 한 14년쯤 아프리카에서 처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교사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계속 죽어가고 장례식에 계속 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욕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게 선교사고요. 제가 이해하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선교사가 된다 그러면 웬만하면 하지 마 그래요. 그 정도의 어려움과 그 정도의 강도를 견뎌낼 수 있지 않은 한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단 뭔가 인정받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막 선교사님 이것은 그냥 데모 버전이에요. 데모 버전이야. in reality에 가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희생해야 돼요. 계속 욕을 먹어야 되고 계속 불리한 상황에서 살아야 되고 가족을 희생시켜야 되고 그리고 내 목소리 낼 수 없어요. 그것이 선교사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 지금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는데 이제 알았어요. 더 알아가겠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니 그 마음을 바꾸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가다 보면 선교사가 어느 날 되어 있을 거예요. 참고 또 기다리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길만 따라가지 않으면 선교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 답변입니다. 나는 죽고 그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한 분 이렇게 질문 우리 다희님 마무리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저희 공동체에서 감사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고맙습니다. 선교사님이 주실 수 있고 선교사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감동과 울림과 이야기들을 전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를 전하고 싶고 고맙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이제 꿈의 학교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초청 강사분을 뵙고 강렬한 질문에 이거 진짜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개인의 질문이기도 하고 꿈의 학교 공동체의 질문이기도 하고 특별히 꿈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특수성 속에서 꼭 필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많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질문을 하셔도. 하겠습니다. 현장 질문은요. 리포터가 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네. 예. 그 선교사님이 이제 어떤 그런 연약함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을 테고 네.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내 행동이나 내 마음에 많은 제약을 받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꿈의 학교에서 지내면서 제일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교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이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나로서 나여야 되는데 남들이 원하는 내가 되길 원하고 남들 맞춰주기 위한 내가 되기 원하고 특히 또 여학생들은 자기 관계 속에서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그룹이 바라는 내가 되어야 하지만 이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허상 속에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남들의 시설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나로서 설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저뿐만 아니라 꿈의 학교 공동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대한민국은 초중고 대라는 교육 학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제 시스템에 따라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튕겨져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이상한 애들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저는 이런 그림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과 저는 육상 대회 마라톤 그러면 어떤 거를 상상하죠? 일단 일렬로 다 서요. 똑같이. 그죠? 그리고 이제 요이 땅 하면은 뭐죠? 다 똑같이 같은 시간에 출발을 착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등은 한 명 있어. 수십만 명이 달려가도 그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은 한 명이에요. 그리고 순서가 딱 나와요. 2, 3, 4, 5, 6, 7, 8, 9, 10에서 99만 9,900대 등 뭐 이렇게. 여러분은 이 세상의 달리기 시스템, 교육 시스템에서 자꾸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던 시스템에서 튕겨져 나와서 지금 어떤 달리기를 하고 있냐 하면 스타트 라인이 원이야. 여러분이 원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스타트 라인이 일자가 아니라 원 안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심판 선생님이 서 있는 거야. 이제 권총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친구들처럼 다른 그 교육 시스템에서 줄 맞춰가지고 여기 땅에서 팍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뭐죠? 원 안에 서 있고 자, 각자 여러분의 방향에서 달리면 되는 거야. 거기는 뭐가 없어요. 1등이 없어. 왜냐하면 원 안에 서가지고 각자 방향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1등이 없어. 꼴등도 없어. 그리고 옆에 달려가는 사람하고 경쟁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줄 맞춰서 뛴 사람들은 그 라인에서만 계속 가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자꾸 보여. 그리고 자꾸 자기 등수를 자꾸 계산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람들하고 달리지 않고 있잖아. 자기만의 길을 달려가고 있잖아. 그래서 점점 그 원에서 멀어질수록 옆에 사람들이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 뭐냐면 경쟁자 없어. 그리고 그 달려가는 길에서 여러분이 1등이란 얘기야. 어마어마한 자부심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갖다 혼자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림이 확 들어오지 않아요? 예. 자, 이 땅에서 한 줄로 달려가는 그 경쟁하는 길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의 달리기를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한학교를 졸업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이 가진 열등감, 힘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시다. 제가 지금 장애인이잖아요. 제가 키가 작아요. 근데 제가 공항을 가고 어디 이 세상에 가서 돌아다니면은 이렇게 쫙 보면은 장애인이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띄죠. 왜 눈에 띌까요? 같아서? 나는 장애가 극복됐기 때문에 장애인이 눈에 띄는 거예요. 장애가 극복되지 않은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장애인이 보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장애인이란 사실을 감추고 싶고 부정하고 싶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만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가 극복된 사람은 장애인이 보여요. 그리고 가서 말 걸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
극복이 됐을까? 장애가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다가 갖고 있는 열등감이나 이런 여러 것들이 극복이 됐다 안 됐다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대안학교 졸업했고 검정고시 봤어. 대안학교 나온 게 굉장히 자랑스러워. 그러면은 대안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반가울 거예요. 그러면 극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디 나가서 나 대안학교 나와서 이걸 말할 수 없어. 대안학교 나온 다른 친구들 만나면 부끄러워. 그럼 극복이 안 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그 마음이 가난하고 아프고 낮은 대로 흘러가게 돼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마음이 높은데, 이 화려한데, 이 비있어 보이는 대로 눈과 마음이 가 있어요. 저는 그걸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타인의 시선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지 말고, 타인의 시선은 자기 자신의 인생도 살기 바쁜데, 자기 인생도 지금 어떻게 들고 가기 정신없는데 남 일에 자꾸 신경 쓰는 그 사람은 두고 안 봐도 돼. 예, 별로 볼 일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어느 순간 자기 인생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예, 한국 사회는 유난히 타자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타인에게 자꾸 물어보는 사회예요. 그런 문화를 벗어나시고 내가 결정 내린 그 일에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으로 이 학교가 또 여러분이 성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초청 강사님으로 우리 김영 선교사님을 초청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누다 보니까 우리 김영 선교사님을 초청한 거라기보다 이 선교사님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몸소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마음을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잘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대표해서 우리 학생회장님이 나와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우리 선교사님에게 전할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이렇게 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성사님 안아주시죠. 이렇게 좀 네. 네. 우리 교장 선생님 여기 앉아 계셔야 되고요. 네,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감사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아까 기도 제목 나눠주시는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보다 그 인생으로 보면 조금 빨리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겪으셨던 내용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내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공통점은 있습니다. 저도 책을 참 좋아하고, 그런데 또 선교사님이 겪었던 것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저도 참 고난 속에서 살아왔던 그 세월들이 많이 생각났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딸이 셋인데 딸 낳았을 때 그 아버지, 저는 괜찮은데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이 슬퍼하시고 그러세요. 왜 슬퍼하시냐 그럴 때는 대가 끊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전혀 그것에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좋았고요. 어쨌든 그 말씀들을 제가 다 기록을 하면서 제가 있었는데, 이게 보통의 내용이 아니세요. 보통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많은 책들도 봤지만 아까 코람대원님이 질문했던 그 내용, 육체의 그 원하는 것과 그 영혼의 원하는 것이 다르다. 다르다고 한 그 말씀은 굉장히 전곡을 찌르는 선교사님의 깊은 내공에서 나오는
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까지도 참 많은 분들 오셨지만 이렇게 삶으로 우리 생각 깊숙이 오신 분은 또 그렇게 또 다른 각도로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성기사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정말 우리가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프리카에 뭐 여러 번 가지는 않았지만 아프리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수없이 떨어지는 그 빈대들과 그 뭐 바퀴벌레와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걸 잡아먹는 그 도마뱀이 막 지금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도마뱀이 그거를 잘 잡아먹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거 잡아먹지 못하는 것도 제 침대에 떨어지기도 했었고, 아무튼 앞으로도 작은 거인 정말 작은 정말 이런 표현을 써서 모르겠는데 작은 예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실 때까지 공부도 하시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사역하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프리카를 품고 아니 전 세계에 그런 마음들을 전해주시는 아버지의 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을 감히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없을 만큼의 내용들이 많지만 오늘 씨를 뿌려주셨으니 그 씨가 또 우리 학교나 또 우리 꿈쟁이들 우리 선생님들 마음에 잘 심어져서 앞으로 자라나고 그리하여서 그 열매를 볼 때에 하나님 김혜영 선교사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또 케냐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애통해하며 울며 지내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딸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멀리 있지만 하나님 또 김영 선교사님을 케냐로 우리가 파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귀한 만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